네, 내일 오전 9시 반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에는 지금 다른 피의자들 소환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내일은 비표 없이는 청사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불거진 조기 대선은 오늘로 꼭 50일 남았는데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와이텐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각 당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호남 민심 잡기 아주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호남이 먼저 시작이냐면은 예. 뭐 호남이 갖는 중요성도 있지만은 이번 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우에는 호남 쪽 예. 권역별 경선을 시작으로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그 예. 일정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이번 주에 호남 권역별 토론회를 한 차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호남 지역 ARS 투표를 네. 또 이틀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호남 지역에서의 또 순회 투표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7차례 순회 경선을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예. 광주, 전남, 제주 묶어서 하고 또 일요일인 26일에는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또 이제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선이 시작된다. 이번 주말에 예. 호남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라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주자들이 지금 호남 일정이 굉장히 부쩍 늘었는데요. 이게 호남에서의 여론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판세를 초반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당내 경선에서 호남의 지지도를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그런 예. 조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왜냐하면 이제 호남의 지난 1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예. 165만 가운데 거의 20%를 전체의 20%를 호남 인구가 차지하고 예. 있고 충청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호남은 또 몰표를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의 만약에 승기를 잡는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승기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쉽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리한데 더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면에 안희정 지사가 호남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선전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또 충청을 또 그쪽에서 겨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호남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과연 지난번에 2002년 때 노무현 당시 후보가 이렇게 돌풍을 만들었던 그런 무대가 펼쳐질 예.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관심이고요. 국민의당 경우에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경우에도 사실상 호남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이렇게 지지를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현장 투표 비율이 무려 80%나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 경선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경선도 아주 쉽게 끝나버리는 그런 양상이 될 겁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고전한다라면은 결과 어떻게 될지 네. 더 두고 봐야 될 두 당 그럴 모두 중대한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남 경선이 지금 주목되는 이유인데요. 자, 한참 바쁜 이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그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습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제가 폭파 최우수 상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1공수여단의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랑하려고 이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쪽에서 이게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짜 뉴스라고 대응을 한 부분 뭐냐면 예. 사실관계가 좀 엇갈렸어요. 엇갈린 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75년에서 78년 가량 군 생활을 그때 당시 75년경에 이제 유신헌법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강제로 군입대를 하면서 했거든요. 예. 근데 군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잘해서 표창장을 2번 정도 아마 받은 걸로
걸로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게 75년에 받았고 78년에 받았고 78년도는 하필 그때 이제 공수 1여단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가짜 뉴스는 뭐라고 나돌았냐면 전두환 전 장군에게 받았으면 그게 5.18과 관련해서 광주항쟁과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냐라는 시기적으로 좀 예. 차이가 있는데. 예, 그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나에게 표창을 준 것도 직접 네. 일개 사병에게 전두환 당시 예. 사단장이 알고 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전체 모범 사례로서 받은 거였고 그 사람이 군에 있을 때 표창장을 주는 예. 거를 또 거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누가 알았었겠습니까? 근데 네. 어제 이제 본인의 안보가 관련해서 워낙 여러 가지 어떤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예.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해명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꺼낸 게 오히려 조금 이제 논란에 휩싸인 그런 예. 상황이 돼버렸죠. 예, 지금 그렇지만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는 당장 그 표창장부터 버려라.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 이제 표창장 그 사진 자체는 저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어제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전두환 여단장한테서부터 이제 표창장을 받은 것을 공개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논란에 예. 휩싸였는데 어제 네. 토론에서 당장 최성 후보는 아니 그거 뭐 자랑이냐 갖고 있냐 이렇게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또 그런 사진 버려야지 뭐가 잘한 거라고 이렇게 내세우냐 이런 네. 비아냥에서부터 또 일각에서는 광주 또 호남 민심을 너무 이렇게 좀 그 외면하는 것 아니냐, 예.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지적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 사병이 그 군 간부한테서부터 그 부대장한테 그 표창장을 받는 걸 가지고 뭐라 하기에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초 이제 안희정 지사도 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오늘 또 나온 멘트들을 보니까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애국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본인의 진심을 네. 좀 왜곡할 생각은 없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좀 무마에 나섰더라고요. 네네. 하지만은 그 선거라는 게 굉장히 그 이성만 작용하는 것이 네. 아니거든요. 감성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불거진 이런 그 논란들이 호남 경선에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 전 대표는 이 민감한 발언을 호남 경선을 앞두고 왜 꺼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본인의 안보관이 그 아주 취약하다라고 네, 이렇게 이분이 공격받는 공격을 부분에 받으니까. 대해서 예. 자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4명의 후보 가운데 이재명, 안희정 후보는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 사유는 안희정 지사는 그 수감됐기 때문에 예. 면제였고 이재명 시장 경우에는 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성 시장 경우에는 석사 정교를 6개월 있었죠. 예. 문재인 전 대표만 유일하게 현역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전역 제대를 만기 제대를 예.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나온 발언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군 생활 잘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뭐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예. 그걸 적극적으로 논란에 가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두고 보고 즐기는 측면이 네. 틀림없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번 이 건도 그렇고요. 근데 주변 캠프 인사들의 그 발언 때문에 조금 문 전 대표가 좀 곤경한 처지에 처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인범 전 사령관 같은 예. 경우가 딱 이런 비슷한 자리였죠. 그 국방과 안보와 관련해서 영입했던 캠프 인물이었는데 조금 부적절한 발언도 했었고 본인의 이제 가족 생활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지적이 됐었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문전 캠프에서 문전 대표 측에서는 해명하는 것이 그런 거죠.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접촉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실 인수위 같은 것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1위 후보로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이 인사검증 같은 것들을 좀 사실 이 공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다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압박자들이 나온다는 문 전 거고. 대표가 영입한 직접- 사람들의 예.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걸러지진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네.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면 내가 하자는 연정이랑 뭐가 다르지냐라는 식으로 또 반박도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소란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다른 것보다 이 안보 문제 가지고 야권 내에서 저렇게 그걸 가지고 문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게, 예. 이게 전반적으로 주로 이제 과거의 여권, 지금은 이제 여당이 없으니까 과거의 여권에서 야권을 향해서 이제 안보 문제라든가 뭐 대북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문 전 대표는 사실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서는 바람에 저런 것들이 좀 과하게 표출된 부분도 이게 있는데, 당내에서 근데 자꾸 그거를 당내에서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크게 봤었을 때는 야권 내에서 불필요한 싸움처럼 비칠 소지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후보도 1, 예. 2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물론 한 명으로 또 이게 추격되면은 예. 그 2표가 어디로 갈지 관심이지만은,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거의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탄핵 국면 과정에서의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또 상당히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그만큼 높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렇게 이제 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4월 초에 각 당 후보들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러면은 정당 후보들보다 그 후보들의 각 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수는 최대 위기인데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다둥이당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1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이 6명이고요. 오늘 이제 그렇습니다. 4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9명에서 6명으로 2차로 그 컷오프 했죠. 오늘 저녁에 6명에서 4명으로 또 줄입니다. 네. 4명이 본 경선에 참여를 하는데, 그 4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은 그 책임 당원들이 투표가 70% 합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렇게 반영을 해서 6명 중에서 4명으로 오늘 압축이 되는데, 뭐 누가 유력하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니까 저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가장 지금까지 두드러진 부분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아무래도 좀 도드라진 그런 위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당 봐도 내외로 다 인정하는 것 황교안 같습니다. 대행 불출마 선언 이후에 가장 수혜자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막말을 주고받았던 홍준표 지사 그리고 김진태 의원, 어제 뭐 TV 토론회에서도 설전이 있었는데 친박계 그 책임론을 가지고 좀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친박을 가리켜서 예.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홍 지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양아치라는 표현까지 썼다라는 예. 부분을 들고 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비판했던 사람이 왜 이제 또 뭐 서문시장도 간다 그러고,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선명하지 않습니까? 색깔 네. 자체가 본인의 지지 기반도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홍 지사의 그런 확장성을 경계를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후보할 주자이고 본인이 두 개의 숙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친박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비판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승계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파 단일화, 그 후보 단일화 문제도 뭐 견해가 조금 달랐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는 우파 후보 단일화에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진태 후보는 바른정당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녹취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양아치 친박을 이제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박에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리고 됩니다. 너무 꼭 거기 가서 그렇게 손잡고 하려고 해서 자꾸 간을 키워줄 필요가 없이 지그시 좀 밟고 가는 게 어떤가. 적도 포용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한때 동지였던 사람이 지금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별건데 다시 포용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바른정당 손잡지 말고 지그시 밟고 가자, 김진태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쓰네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이제 보수층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안보 보수, 뭐 혹은 이제 반공 보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보수. 또 하나는 이제 시장 보수라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김진태 의원 경우에는 안보 보수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보는데 그 바른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전혀 연대라든가 선거 연합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그 예. 자유한국당 위주의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강성 친박의 대표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시장 보수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연대 대상이고 네. 나아가서 국민의당까지 연대 대상 선거 앞두고 연대 대상으로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좀 보류하고 있지만은 비문 연대를 확장해 되느냐 이것까지는 입장이 보류가 된 아직까지는 상황입니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예. 않지만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손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홍준표 지사는 워낙 발언이 거세서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자리에서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자, 어떻게 할 거냐 기자들 질문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랬더니 자살도 검토하겠다. 자,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폭탄급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사실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자격이 있냐라는 비판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만약 0.1%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어제는 뭐 논란이 되니까요. 뭐 저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뜻이었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예. 어렵고요. 뭐 워낙 홍준표 지사야 그런 어떤 돌출 발언 내지는 뭐 언론 입장에서는 이 뉴스로 안 다룰 수도 없는 예. 만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드시 거론을 해요. 저는 그러네요. 이유가 꼭 있다가 저는 보는 게 예. 다른 것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당시에 좀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걸 상황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다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을 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도 동시에 강조를 하고 또 본인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인 어떤 탄압을 받은 것이다라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반대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 관심이라든가 지지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도 끌어오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인데 이전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끌고 온단 말이죠. 그 홍준표 지사의 그 막말 논란을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마구 나오는 말이 아니라 홍준표 지사는 나름대로 계산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이 생각이 계산된 되는데요. 발언이라고 보시는군요. 홍준표 지사의 이렇게 거침없는 그 발언을 보면은 그래도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날을 세우는 그런 항상 측면이 예. 있고요. 또 하나는 강성 친박에 대해서도 또 날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아치 친박이라는 표현, 예. 또 그런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국회의원 되려고 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홍준표 지사로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이다 바로 이재명 시장이 네. 사이다라면은 보수 중의 사이다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홍준표 지사라고 지사다. 생각이 되는데 일부러 이런 민감한 발언들을 홍준표 쏟아낸다. 지사가요 그 사선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도지사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고 예. 원내대표 하신 분이죠. 또 당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백봉 신사상 국회의원 할 때 그리고 매니페스트 실천상 온갖 좋은 상이나 상은 다 있은 분인데 이런 식의 지금 발언을 한다는 건 단순한 관심을 끌기 예.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전에서 PR을 예. 명확하게 구별하고 전설을 지금 정확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발언을 시원해하는 이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오후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각각 토론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두 정당도 모두 지금 지지율 반등이 없어서 참 고민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결국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나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양자 구도 관련해서 했던 과거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은 결국 문재인과 저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고 저는 이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녹색 돌풍을 이끌면서 정당 지지율 제1야당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입니다. 저 안철수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양자 대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있기 마련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권한대행도 불출마 선언했죠. 그 앞으로 나가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총장 같은 경우도 안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여권에서 새롭게 떠오른 게 일단 홍준표 지사 조금 전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예.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초반이라서 그런 돌출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전반적인 호감도를 많이 못 얻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에서 확 올라오는 거 있지만 나머지 측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과격하다는 식으로 보는 그런 눈들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전 대표를 그럼 대안 세력이라고 쓸 만한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뭐 여권에서 유승민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지지율 면에서 전혀 이게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 내에서도 뭐 김무성계가 다시 나서야 된다. 그러다가 뭐 남경필 지사를 지지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도 어쨌든 국민들의 주목을 못 갖고 있는 예. 가운데서 그나마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10%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한 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세력들을 다 묶어낼 수 있는 게 결국 본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저 가능성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있다라고 정도 봅니다. 있다. 예. 예. 만약 양자 대결 구도가 성사되면 안스트라다부스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또 국민의당과 자연스럽게 통합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국민의당은 또 발끈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되면 제가 짐작한 데는 국민의당은 원래 정권 교체의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라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과는 자연스럽게 저는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장 춘봉 꿈에서 깨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의당 관심을 차라리 비문계 의원들에게 쏟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당 비문 관리나 잘 해라 이런 지금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요. 이제 예. 4월 초면은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로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과연 그동안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쏠렸던 표가 어디로 분산될 것이냐라는 네.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상당 부분은 또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흡수를 하겠죠. 그리고 일부는 그 심상정 대표에게도 넘어갈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안철수 전 대표가 흡수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문계 의원들이 탈당까지 이루어지고 네.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제3지대론이 또 이렇게 힘을 탄력을 받는다라면은 예.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 중심으로 해서 반문연대가 지금 물론 그 전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지금 전 대표도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 안 하고 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은 이 자칫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선 구도가 만약에 그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가능성도 됩니다.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뭐 2달도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어떻게 대선판을 흔들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